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전면 봉쇄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오일 쇼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 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았거든요. 민감도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13일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자면 11일 69불대였던 유가는 20일에 한 13%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대 통틀 한 13% 오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태랑 비교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땐 2022년 초반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또 2024년 4월 초에 이란의 시리아 영사관이 공습을 받았을 때는 유가가 84불에서 한 5불 정도 올라서 5% 정도의 상승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면을 고려할 때 과거보다 유가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수급에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50%가 올랐던 기간 동안 전 세계 석유 수요의 한 3%에 해당하는 물량이 잠겼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저번 주까지는 최소한 실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유가가 덜 변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오펙 회원국들의 어떤 추가 생산 여력이 현재 이란의 총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생산 여력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오펙 플러스는 또 4월부터 감산 완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측면에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 국제 유가가 크게 변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했고 국가안보위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국제유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염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저녁 이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공급량 20% 정도가 이제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물량 중에 동부항을 지나는 60% 수준의 물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더욱이 심각한 건 이제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 해상 루트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부 운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물량 이렇게 운송 가능한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절반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최소 10% 이상의 물량이 잠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아마 엄청난 수준의 유가 상승이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과연 봉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비축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봉쇄나 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제 봉쇄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미지수이기는 한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오일 쇼크로 인한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브렌트유는 아마 2% 이상 이미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변동성이 엄청 올라가고 유가도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시장의 변화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어떠한 합의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분쟁이 더 심화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중동 사태의 확전이 어느 정도나 정말 이루어질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봉쇄가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유가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국제유가의 밴드를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혹은 뭐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그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얼마나 주변국이나 관련국도 확전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물량뿐만 아니고 오펙 국가들의 생산 감소를 통해 생산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물량 유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물량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0% 이상의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쟁 확전뿐만 아니고 전쟁이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과연 진짜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될 거냐, 그리고 이란이나 주요국들의 원유 시설 실제 타격을 받아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생기느냐를 저희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명 오펙 회원국들의 이제 감산 완화 기존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유가를 보자면 사실 이번 전쟁이 나기 전까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3분기 국제유가는 평균 한 74에서 75불대를 유지할 것으로 감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습이 일어났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까지도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는 고유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최소 3분기 국제유가는 78달러를 넘어가고 80달러 선까지도 장기화의 유무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관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달러 이상의 유가도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100달러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나 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고 지속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